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 하원에서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 또 문화 전 영역에 걸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인데 새 회기에 또 새 정부 출범 후 나온 첫 한반도 관련 안건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뉴욕주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소속의 탐수오지 하원 의원이 미한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23일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결의안은 미한동맹이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시장이라는 공동의 원칙에 기반하며 미국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증진에 대한 미한동맹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양국 파트너십은 공동의 이해관계로 묶여 있으며 민주적 제도를 유지하려는 의지로 굳건히 다져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부터 시작된 양국 관계를 조명하면서 올해는 한국이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임을 언급했습니다. 결의안은 이어 미한 양국 간 협력의 최근 대표적인 사례로 2023년 출범한 핵협의그룹 NCG를 꼽으면서 핵 억지력과 안보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하원은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인도태평양 안보에 대한 양국 동맹의 중요성, 또 안보, 경제, 문화적 유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핵협의그룹 NCG는 2013년 4월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했고 이후 미한동맹 강화와 한반도 및 영내 확장 억제 재고를 목표로 한 양자협의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번 결의안은 119대 회기에서 한반도와 관련해 발의된 첫 안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반도 관련 안건을 발의한 수우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22년 동안 한국인들은 우리 커뮤니티와 우리가 공유하는 문화에 귀중한 공헌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이 활기찬 커뮤니티에서 쌓은 우정을 소중히 여기며 모두가 한인들의 풍부한 유산과 업적을 인식하고 축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영국 국방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 가운데 약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중 1,000명이 전사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군의 전투 역량이 크게 약화됐고 러시아와의 협력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국방부 산하 정보국은 24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X를 통해 우크라이나전 관련 최신 정보 분석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정보국은 이 자료에서 올해 1월 중순 기준으로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과의 공격 작전 중 약 4,000명의 사상자를 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상자의 약 25%에 해당하는 1,000여 명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어 총 사상자 수가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 전투병력 약 11,000여 명의 3분의 1 이상이라면서 단기간에 발생한 이 같은 높은 사상자 수는 러시아를 지원하려는 북한군의 공격작전 수행 역량을 크게 약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또 북한군이 많은 사상자를 내며 일부 전술적 이득을 거뒀겠지만 전략적 성과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군과 북한군은 상호 운용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양국 군대는 공통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 북한 병력은 러시아의 지휘 통제 체계에 통합되는데도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군 사상자 수에 대한 각국의 평가를 보면 북한군이 처한 전장에서의 큰 어려움과 손실이 예상됩니다.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말 브리핑에서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 중인 북한군에서 약 1,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북한군 총 사상자가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9일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의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4,000명에 이른다고 밝혔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북한군 사상자 수 증가는 심각한 전력 손실이며 북한군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n forces have taken so much attrition
and continue to take it because of the Russian tactics, that it's just a matter that they will suffer serious losses by April. There aren't going to be a lot of soldiers who haven't been injured in some manner. 11,000명 정도의 규모면 보통 이제 한 개 사단을 넘어설 규모가 같다고 봅니다. 근데 30%가 사상자가 났다는 거는 그 부대의 훈련도나 그 전투력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전투가 지속될수록 그 경험이 쌓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만에 30%가 이제 전멸했다는 것이 북한군의 이 전투력을 단번에 이제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병력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전투 경험을 축적하고 무기를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추가 파병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파병이 이루어진다면 포병 부대를 파견해 각종 포와 미사일 전력을 시험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키릴로 부다노 군사정보국장은 미국 군사전문 매체 워존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포병과 탄도미사일 부대를 러시아에 제공할 것으로 관측되며 러시아군을 대상으로 관련 무기 사용법 등을 교육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우크라이나 전쟁 인권 관련 비공식 회의 아리아 포뮬라에서 한국이 북러 군사 협력에 따른 인권 침해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홍성훈 참사관은 24일 개최된 아리아 포뮬라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 참전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된 2명의 북한 군인의 증언이 참전을 증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 병사들은 우크라이나인과 싸우기 위해 파병됐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면서 이것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의 잔인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인철 참사관은 북한군 파병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한국의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주장을 거부한다며 북러 협력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 안전보장과 대북 제재 해제를 대가로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등 북한 핵 동결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북 간 제한적 합의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성사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만일 군비 통제 회담으로 진행될 경우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잇따른 북한 발언과 관련해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손을 내밀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지도부가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와 함께 북한 문제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다면서 다만 과거 정상회담 경험으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려는 것을 알고 있어 대북 안전보장과 제재 완화 후 궁극적 해제, 정상적 관계 등을 제시하며 핵 동결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what President Donald Trump will try to do is to get North Korea to halt, HALT, to halt their nuclear tests, their missile launches, and the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for nuclear weapons.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종관은 미북 정상회담이 재개된다면 대북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 제한 등 제한적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와 미한연합훈련 중단, 미한 상호방위조약 종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중동 휴전 유지,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등 시급한 현안이 많고 김정은 역시 러시아 관계에 만족하고 있어 양측 모두 미북 정상회담이 최우선 순위는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I don't think North Korea and the Korean Peninsula is a very important issue to him. And I think Kim Jong-un is pretty comfortable with his new relationship with Russia. 로버트 매닝 스팀슨 센터 선임 연구원은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은 거부하고 일종의 군비 통제 회담은 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럴 경우 벌어질 파장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 동결이나 위험 감소 조치는 될 수 있겠지만 결국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There would be a talk about arms control, and I think it would be destabilizing because both South Korea and Japan would start thinking about their own nuclear weapons, and it would rip up the Non-Proliferation Treaty, legitimizing North Korea's effort. 매닝 선임 연구원은 그러면서 이것은 한반도와 영내 안보에 광범위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이 지난 6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해양 안전 보장을 위한 사전 통보 의무를 또다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대변인은 24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일본 해상보안청은 항해 안전을 위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경보를 발령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지난 6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해상 안전을 담당하는 조정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영내 해운 안전을 위해 미사일이나 위성 발사 시 관련국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아왔지만 북한은 2019년 이후 단 한 번도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제해사기구 IMO 대변인실은 이와 관련해 BOA에 선원들과 국제 해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예고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지난 128차 정기이사회에 북한 규탄 성명을 상기시켰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북한 IT 노동자들이 위장 취업한 기업의 데이터 등 소스 코드를 훔쳐 이들 기업의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공익 발표문을 공개했습니다. FBI는 23일 발표문을 통해 최근 몇 달간 북한 IT 노동자들이 회사 네트워크에 불법 접근해 독점적이고 민감한 데이터를 유출하고 사이버 범죄 활동을 조장하며 북한 정권을 대신해버리는 수익 창출 활동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IT 노동자들은 기업의 독점 데이터 및 코드를 탈취한 뒤 이를 이용해 피해 기업들을 협박하며 돈을 갈취해왔으며, 특히 북한 IT 노동자들이 피해 기업의 독점 코드를 유출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GitHub와 같은 회사 코드 저장소를 자신의 프로필과 개인 클라우드 계정으로 복사하기도 했다면서 이 같은 활동은 회사 코드의 대규모 도난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 업체 맨디언트의 테일러 롱 수석 분석가는 이번 공익 발표문과 관련해 대중의 관심과 업계의 경각심으로 북한 IT 노동자들의 범죄 행위가 더 빨리 발각되면서 그들의 범죄 수법이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교육과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분담금을 시한보다 약 10개월 넘겨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갱신된 유엔 사무국의 분담금 현황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2월 30일 분담금 15만 7,545달러에 대한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유엔의 분담금 납부 시한이 2월 8일인 점을 고려하면 10개월 이상 지체된 것이며, 분담금 납부국 기준으로는 전체 152개국 중 152번째로 납부를 마쳤습니다. 유엔은 각 나라의 경제 상황, 특히 국민 소득과 외채 등 객관적인 경제 지표에 근거해 분담금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는 전체 예산의 0.005%가 청구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분담금 비율은 2.574%로 북한보다 약 500배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유엔 전체 예산의 22%를 책임지는 미국은 북한과의 격차가 약 4,000배에 이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 중인 세계 경제 포럼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전쟁을 끝내기 위해 푸틴 대통령과 곧 만날 수 있게 되길 정말 바란다고 말하고, 이것은 경제나 그 어떤 관점에서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생명이 헛되이 소모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대학살이 이루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이후 푸틴 대통령에게 종전 압박을 계속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자신에게 말했었다면서 양측이 조속히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자신의 취임 선서와 함께 미국의 황금기를 열었다면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금리는 전 세계에 걸쳐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할 의향이 있으며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협상에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4일 러시아 국영방송 기자와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절대로 미국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미국과 러시아 모두가 관심을 두는 모든 분야에 대해 오늘날 현실에 기반해 침착하게 대화하도록 만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협상에 준비가 돼 있지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문제들이 있다면서 키이우 정권의 수장이 합법적인 국가 원수였을 때 협상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했으며 만약 협상이 금지된다면 어떻게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을 할 준비가 돼 있으며 우리는 워싱턴에서 오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미국과의 핵 군축 회담 여부와 관련해선 러시아와 전 세계인들을 위해 가능한 빨리 협상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서 군비 통제 체계의 약화는 러시아 탓이 아니며 공은 모든 실질적인 접촉을 중단한 미국 쪽에 있다고 주장하고 미국의 동맹인 영국과 프랑스의 핵 저장고도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주 파나마와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를 순방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테미 브루스 대변인은 23일 기자들에게 루비오 장관이 첫 공식 외교 일정으로 다음 주 중남미 국가 파나마를 방문하고 이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등 카리브해와 중앙아메리카 국가들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해운 주요 교역 중 하나인 파나마 운하를 통제하고 있는 파나마 정부가 과도한 운하 통행료를 물리고 운영권을 중국에 양도하려 했다면서 최근 운하 통제권을 미국에 반환할 것을 거듭 주장해왔습니다. 미국은 파나마 운하가 완공된 1914년 전후부터 통제해오던 운하를 파나마에 인계하는 조약을 1978년 6월 16일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파나마가 1999년부터 운하를 통제해왔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즉 물가 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밝혔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24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 중인 세계 경제 포럼 일명 다보스 포럼 연차 총회 토론 세션 2025 세계 경제 전망에 참석해 세계 물가가 적절히 통제되고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어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도록 글로벌 정책 입안자들이 놀라운 과정을 해냈다고 최근 상황을 평가하면서도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인플레이션 관리 상태에 관해 병 속의 진이로 비유하면서 몸의 대부분은 병 속에 있더라도 그 상태에서 옴짝달싹 못하면서 다리가 여전히 늘어진 상태로 우리는 진이를 완전히 밀어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 세션 참가자들은 유럽 경제 전망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어떤 영향을 줄지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특히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과 보호주의 정책으로 유럽 경제가 위협받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